일반 토크 컨버터 방식의 미션에서는 오버랩 구간이 항상 존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오버랩 구간일 때 ECU한테 분명히 신호를 보내야 됩니다. 나 지금 변속할 거니까 너 엔진 토크 좀 빼줘. ECU가 빨리 변속해. 그러면 TCU가 다 변속이 된 걸 감지를 하고 TCU가 ECU한테 나 변속 다 됐어. 이제 엔진 토크 올려줘. 그렇게 얘기했을 때 ECU는 정상적인 토크를 올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만일에 이 부분이 서로 매칭이 안 되게 되면 그 부분을 저희가 학습이 안 됐다라고 표현을 해요. 매칭이 안 되는 부분들. 저희가 얼마 전에 올려드렸던 영상 중에 학습이 안 돼서 이렇게 나오는 영상이 있습니다라고 올려드린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학습이 안 되게 되면 런업 현상, 슬립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혹은 변속 충격. 뭐냐면 TCU는 분명히 1단 관련된 솔레노이드 밸브를 오프하고 2단 관련된 솔레노이드 밸브를 온을 했는데, 엔진 ECU에서 너무 빨리 토크를 다 주었을 때, 혹은 너무 늦게 주었을 때, 그러면 변속 쇼크가 생깁니다. 이 쇼크는 한 번, 두 번 생기다 보면 모든 하드웨어적인, 변속기 관련된 하드웨어적인 게 정상적이고 구동축 관련된 부분이 다 정상적이라고 했을 때, 한 번, 두 번, 세 번 생기다 보면 이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해소가 돼요. 그게 학습하는 과정 중에 하나고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 학습을 하려면 이 ECU와 TCU가 캔 통신, 아까 여기서 말씀드린 이 두 가닥을 가지고 서로 통신을 해야 돼요, 분명히. 이 캔 통신 하이로우를 이용을 해서 ECU, TCU 간 통신을 해야 되는데, 통신이 안 되면, 만일에 여기가 통신이 끊어서 하나가, 캔 통신 로우가 통신이 끊어졌어. 그러면 TCU는 통신을 못 합니다. 데이터를 줄 수도 없고, 심지어 받을 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기냐? 변속이 안 됩니다. 캔 통신이 단순히 배선 하나 단락됐다는 이유만으로 이 차량은 변속이 안 돼요. 그런 것들이 진단기를 이용하게 되면 진단기 내에 에러 코드가, 어떠한 코드가 검출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저희는 어떤 부분을 정비를 해야 되느냐, 어떤 부분이 먼저냐라고 확인을 하는 1차적인 관문인 거예요. 근데 이 통신이 끊어지면 당연히 변속이 안 되죠. 그러면 고객분들은, 어쨌든 운전하시는 분들은 차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단순히 미션 또 나갔네? 뭐 이렇게 판단하시는 경우도 없잖아, 있어요. 그럼 저희들한테 클레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저를 당연히 다 설명드리고 말씀을 많이 드리겠지만, 오늘 제가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는 건, 단순히 변속기도 미션 내부 기계적인 것 뿐만 아니라, 혹은 소프트웨어적인 TCU 내에 있는 프로그램적인 뿐만이 아니라 서로 통신하는 이런 부분에 의해서도 문제가 많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정비사들은 정비할 때 통신된 데이터들이 서로 잘 주고 잘 받고 그 안에서 또 잘 이루어지는지 그것까지 해야 됩니다. 근데 다 이루어진다라고 해요. 마지막으로 학습이 또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학습이 안 되는 경우는 뭐가 있냐면, 저희가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이제 현대 차량 같은 경우인데, 현대 차량 같은 경우도 변속기를 교환했거나 솔레노이드 밸브를 교환했거나, 특히 파워텍 8단 변속기 같은 경우도 교환했거나 그러면 유압 특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유압 특성이라는 거를 컴퓨터에 TCU에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거는 진단기를 갖고 꼭 해야 돼요. 진단기를 갖고 이런 바코드 형태의 이 코드명이 있습니다. 이 코드명을 다 입력을 해줘야지만이 변속기가 정상적인 작동을 해요. 이 바코드는 변속기에 써 있는 경우도 있고, 솔레노이드 밸브 각자의 또 레벨 네임 태그에서 써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를 이 진단기를 이용해서 넣어줘야지만이, 밑에 보이시죠? 변속기의 출발 지연각, 가속시 충격, 출발시 충격 등의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꼭 변속기 TCM을 교환했거나, 혹은 솔레노이드를 교환했거나, 미션을 교환했거나 할 경우에는 이 학습을 꼭 해야 됩니다. 학습을 해야 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CU와 TCU가 서로 통신하는 그 관계에서도 중요하고, 변속기 컨트롤할 때 TCU에서 내가 언제 이 변속기의 유압을 빼고, 그러니까 1단 클러치의 유압을 빼고 2단 클러치의 유압을 넣을지, 그 넣을 때 TCU 혼자 스스로 하는 것도 있지만 ECU한테 도움을 분명히 받아야 돼요.
이슈의 도움 없이는 변속을 혼자 하지는 못합니다. 아까 보셨던 캔 통신을 갖고 인풋 신호 값을 전부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슈를 통해서 받는 것도 있고 독자적으로 받는 것도 있고 그래요. 더군다나 변속을 시프트 업 시킬 때, 시프트 다운 시킬 때도 엔진 토크를 분명히 넣어야 되고 빼줘야 되고, 엔진 토크가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는 중이라 하면 변속기가 변속할 타이밍 1단에서 2단, 2단에서 3단 그 변속하는 오버랩 구간, 그 구간에서 엔진 토크가 일정하게 올라갈 때는 미션에 충격이 생겨요. 혹은 슬립이 생기거나.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꼭 캔 통신이라는 걸 해야 되고, 캔 통신이라는 게 없게 되면 차는 되게 거칠게 운행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요즘에 나오는 신형 차량들은 모두 다 이런 캔 통신 규약을 갖고 통신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통신이 끊어지게 되면 변속이 안 되는 그런 좀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게 이 캔 통신이라는 TCU와 ECU 혹은 뭐 나머지 컴퓨터들과 통신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나머지 부분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래서 정비사들은 꼭 그 진단기를 꼭 찍어보고 저희가 들어가는 게, 예전 구형 차량들은 그냥 오래 정비하신 분들이 소리만 듣고 감으로 정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그때는 그게 통용이 됐었지만 지금은 너무 전자제어, 센서화 이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정비사들이 그걸 다 캐치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진단기를 얼마만큼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정비 시간이 단축이 될 수도 있고, 오진 안 하고 정확하게 핵심 부위를 찝어서 수리할 수 있고, 그러면 수리 시간도 단축이 되고 비용도 절감이 되고, 그 모든 것들이 또 환경에도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 학습이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고객분들한테 출고하기 전에 꼭 학습하셔야 됩니다. 학습하셔야 됩니다. 학습하시기 전까지는 변속 충격이 오게 됩니다. 이렇게 써 있는 것처럼 학습 개요 목적은 제품 간 편차를 보정해. 이 편차를 보정한다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변속 그 충격 이런 것들하고 초기 운전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고 하고요. 재학습은 대부분 1, 2, 3, 4, 5, 6, 7, 8 충격이 발생인 경우에 이렇게 소거하고 학습값을 소거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소거를 하고 다시 학습하고, 학습 조건은 자동 변속기를 교환했거나 수리했거나 TCM을 교환했거나, 혹은 모든 것들이 궤도과 악셀 페달 센서의 궤도값을 유지해서, 그 통상적인 운전자들이 한 20% 정도밖에 궤도를 안 하고 가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준값을 가지고 얘네들은 유압 특성값을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야 되고, 요렇게 딜레이 되는 드라이브 놓고 후진 놓고, 특히 이런 쇼크가 심한 차량들은 쌍용차가 특히 심해요. 쌍용 코란도 C, 비트라 미션이라고 저희들은 얘기하는데요. 이 비트라 미션 같은 경우 이 학습이 안 되게 되면 어떤 거는 후진 놓고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러다가 3초 있다가 콩 하고, 또 드라이브도 마찬가지고. 근데 요거를 반복을 하게 되면 그게 거짓말처럼 싹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예전에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변속기들이 조금 더 많이 똑똑해지기 전에 학습 기능이 있었어요. 4단 변속기들 그랜저 XG, TG 5단 변속기 요 급들 정도까지는 정비소에서 다른 기타 타 엔진 기타 정비를 하시고 나서 하기 위해서 배터리를 마이너스 터미널을 탈거하고 정비를 하고 다시 또 마이너스를 끼우고 시운전을 하다 보면 변속 충격이 생기고 드라이브 놓는데 한참 더 콩 가고, 그러면 그때 당시는,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때 당시는 변속기 망가졌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저희들한테 다시 의뢰를 하셔서 수리를 해달라 의뢰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처음에 저희는 그런 증상을 좀 아니까 이건 학습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러면 물어보죠. 정비소한테 뭐 작업을 하신 게 있냐, 엔진을 헤드 커버를 열으셨다든가 기타 다른 작업을 하기 위해서 배터리 터미널을 탈거한 적이 있다. 그러고 나서 이런 충격이 생긴다. 다 학습 문제입니다. 혹은 저희들도 이제 미션을 많이 수리해드리다 보니까 한 6개월, 1년 정도 수리하고 나서 전화가 갑자기 오세요. 갑자기 차가 쿵쿵 치고 변속할 때 막 RPM이 엉엉엉 이런다. 왜 이러냐, 이거 미션 망가진 거냐, 미션 AS 해주세요.
당연히 보증기간에 있으면 당연히 AS 해드리는데, 그럼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혹시 뭐 작업하신 게 있냐? 대개 10중 8구는 정비소에 가서 뭘 수리한 적이 있다. 혹은 요즘에 특히 겨울에서 배터리가 방전이 돼서 배터리를 교환한 적이 있다. 혹은 방전이 돼서 보험 서비스 불러서 배터리를 충전한 적이 있다. 그러고 나서 변속 충격이 생긴다. 10중 8구는 다 이 부분이에요. 이게 학습이 안 돼서 기존 학습치가 소거가 돼버린 거예요. 기존 학습치가 소거가 돼서 변속 충격이 생기고, 그런 경우가 다 여기에서 오는 이유입니다. 오늘 제가 너무 좀 디테일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너무 어려운 얘기하면 또 어렵게 들으실 것 같아서 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TCU와 ECU, 서로 통신하는 캔 통신 방식 엄청 중요합니다. 단순히 변속기가 혼자 돌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전 그걸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서 지금 혼자, 저희 회의실인데 회의실에서 지금 주저리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뭐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저희가 앞으로 영상을 좀 제가 편집자가 없다 보니까 혼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자주도 못 올리게 되고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미션을 내려서 그 증상을 찾고, 그 증상에 해당하는 원인을 찾고 또 나가서 시운전을 하고, 이것도 좋은데 그런 거보다는 변속기의 기본적인 변속기 내부 구조가 어떻게 생겼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것보다는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변속기가 돌아가는지, 또 변속기의 관리 요령, 이런 것들은 또 뭐가 있는지 한번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저희가 오늘은 요 정도까지만 내용을 하고, 제가 다음 편에 한번 또 지금 드는 생각이 있는 게 뭐냐면, 과연 전기차에 미션이 있을까? 전기차 하면 모터와 배터리 힘을 갖고 모터로 바퀴 돌려주는 건데 변속기가 있을까? 혹은 전기차가 이제 많이 지금 보급이 너무 많이 되고 있으니까, 또 전기차 좋더라고요. 저도 아이오닉 5 잠깐 타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넓고 편하고 소리도 안 나고. 근데 그게 계속 많이 지금 도입이 되면 저희와 같은 변속기 전문점, 엔진을 많이 수리한 내연기관차 엔진을 많이 수리하는 엔진 전문점들은 어떻게 먹고 살지? 한번 저도 예전부터 계속 고민을 하고 있지만, 물론 많이 줄 건 사실이에요. 근데 어떻게 좀 나아가야 되나, 그런 방향도 한번 더 고민을 해보게 되고요. 한번 이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전기차에도 변속기, 미션 이런 게 있을까? 한번 좀 고민해 보세요. 제가 그 내용을 갖고 다음 편에는 전기차는 어떤 형태로, 특히 변속기 관련된 부분들 어떤 형태로 돌아가는지 한번 또 간략하게나 영상을 좀 찍어서 좀 만나 뵈도록 하고요. 우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미션쟁이 앞으로도 많이 좀 놀러 와 주시고, 부족한 부분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요. 혹시 유아 관련된 내용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시간 나는 대로 보고 댓글을 충실히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좀 두서없이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앞으로도 조금 발전하는 그런 미션쟁이가 되도록 더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나 저희 미션쟁이 좋아요,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 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